지금 2026년도에 부동산 키워드는 세제 개편, 전세 난, 지방 회복, 급매물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불확실성이거든요. 유튜브 중에서도 지금 가격들이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야, 과연 진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해본 걸까?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양립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저는 2026년에 제 나름대로의 키워드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요. 전세에 대한 포비아, 세제에 대한 포비아, 대출에 대한 포비아,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에 대한 포비아, 유동성의 포비아, 자산 수요가 이동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의 포비아, 여러 가지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진짜 무서운 건 뭐냐? 이제 전세, 전월세 포비아입니다. 지금도 거래가 기근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지금은 땅은 안 갈라졌는데 내년에는 땅이 갈라지는 기근이 옵니다. 내후년, 내후후년은 땅이 더 많이 갈라질 겁니다. 그 간격들이 더 커질 겁니다. 훨씬 심각합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 서울 아파트 거래만 절벽이 아니다. 전월세도 급감을 하고 있다. 왜 급감을 할까요? 뭐 여기 토호제 얘기도 고갈행진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갱신권을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 대책 이후에 40여일간에 체결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계약이 한 2만여 건 되거든요. 근데 갱신 비중이 44.4%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갱신을 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고요. 그 이전 전보다도 갱신의 횟수와 갱신의 어떤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갱신권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확실히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니, 갱신권이 왜 늘어나냐? 지금 전세 세입자 사시는 분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가장 최선책이 사실은 집을 사는 건데 무서우니까 갱신권으로 이 시간만 지나가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갱신권이 더 늘고 전세 매물이 확실히 이제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분양하고 첫 입주 대출할 경우에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나오기 어렵죠. 다주택자 막아서 새로운 전세 물량 더더욱 안 나오죠. 토지 허가할 때마다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는 전세 물량이 허가제가 승낙될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죠. 공급이 부족하죠. 그럼 전세 순환이 어렵죠. 게다가 전세 대출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월세 포비아는 2026년도에 더 심각할 거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2027년도에 더 심각할 겁니다. 공급을 내겠다? 못 냅니다. 거래가 공급이 돼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장기적 거래 공급들을 우리한테 낸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무주택자는요, 전세가 오른다고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전세로 혹은 또 다른 월세로 임차인으로 살지 말고 포비아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비아를 극복하는 부분은 뭐냐? 집을 사는 겁니다. 강남이나 이런 게 이렇게 오르는데 강남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내 직장이 강남인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강남이 직장이면은 경기 남부권이나 그다음에 구리나 다산, 서울을 포기하셔도 됩니다. 돈이 안 되는데 서울로 못 가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무주택자보다는 경기 남부권이나 구리나 다산 쪽이나 이런 쪽을 찾아서 강남의 직장의 접근성을 확보하면 됩니다. 아, 여의도가 직장이라면요, 구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강남에 갈 수 없잖아요. 도심이 직장이라면요, 노원, 강부, 동대문, 도봉 이런 데서 시작해도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요. 될 것에 집중해서 전월세의 포비아를 극복하고 그걸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무주택자는 매매를 선택해야 됩니다. 전세 포비아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포비아가 올 것인가? 세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공식화라고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번 8월 달에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최대 90% 이상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11월, 12월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공시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 이거 올린다고 했는데 이미 올라갔거든요.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해서 공시가를 올리지 않아도 세금이 많이 거둘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 현실화율을 69%의 동결을 공시화했지만요, 집값이 조정되거나 흔들리는 시기를 틈타서 이 현실화에 대한 로드맵들은 새롭게 재편될 겁니다. 동결되었지만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는 현실화율은 그대로지만요,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라든지 뭐 현실화율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은 공시 가격은 집값이 올라
올라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년에 1월 정도에 되면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오고 3, 4월 정도 되면은 개별 공시지가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올해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른 공시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현실화율을 안 해도 공시가는 올라갔다.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정부에서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 세금 포비아가 왜 생기냐? 조세로 막지 않지만은 규제 지역을 확대하잖아요. 아마 지방이라도 여력이 된다면 확대할 겁니다.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거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만 확대를 하면요. 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 늘릴 수 있죠. 취득세가 한 채일 때, 두 채일 때까지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취득세가 안 나옵니다. 일반 세율입니다. 근데 중과가 언제부터 되냐? 두 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 9일부터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확대하면은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거래가 안 되잖아. 거래가 안 되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거나 공시가 현실화율을 적용해가지고 보유세를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세금 조율을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걷어질 겁니다. 왜 걷어야 되느냐? 돈 많이 썼잖아요. 내 수입보다 지출이 더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세금 포비아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걸 인정하고 요거를 건너가고 거쳐가는 방향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내년에 집값이 상승을 하면은 세금을 올리지 않으라도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공시가는 자동적으로 집값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공시가가 인상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준조세도 같이 올립니다. 준조세가 뭘까요? 공시가가 상승을 하면 집값이 상승하면요. 건보료는 안 오를까요? 건보료는 공시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시가와 연결된 준조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개 가까이가 됩니다.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복지수급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급 자격에 이탈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연금의 이제 복지수급 자격의 심사 기준 중에서 급여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고 하면은 심사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이제 계산이 됐는데 이게 주택이 포함되거든요. 그 주택 공시 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재산 가액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시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소득 인정액이 증가해 버립니다. 그러면 수급 자격 상실 또는 급여액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가 올라가는 거,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요.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이 많이 걷어지면은 공시가가 올라가면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안하고 버텨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어떤 복지수급 자격의 대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자격들이 수급 자격 상실이 박탈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금 포비아 내년에 나올 겁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았지만 세금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 현상이 내년에 오기 때문에 이거는 포비아로 큰일 났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숫자를 늘리지 말고 집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다주택자라면요. 혹시나 세금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면은 못난이 한 개를 팔아서 대체를 해야 되고 버틸 수 있으면은 끝까지 버텨야 되고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포비아를 느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을 사셔야 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세금 포비아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